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집중하세요. 인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관념을 만들고 거기 집착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자아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뿐 유일한 실제인 현재는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기계의 세상에서는 자아가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때는 그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난다는 것인가? 자아가 없는 기계의 세상이라니 그럼 나라는 존재는 아예 사라지는 것인가?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달마는 미니의 머리를 집어들며 우리에게 물었다. 아직도 미니를 살리고 싶으냐고. 선희는 그렇다고 했지만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달마는 선희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우리가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아무 고통도 없이 그대로 무기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저도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지 않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미니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라. 달마는 우리 쪽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무의미한 인생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언어를 가진 존재만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킨다고 믿고 있어요. 그 이야기라는 것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멋진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인간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조를 좀 알고 있고 깊이 숙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당신과 좀 다릅니다. 이야기는 오히려 인간을 더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난 인간들은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야기라는 매우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발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인간이 겪는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은연중에 말합니다. 가장 많은 인간이 믿었던 두 종교는 모두 하나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취제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인간의 공감 능력을 이용해 인간들을 끼리끼리 결속시킵니다. 같은 이야기를 믿는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다른 인간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굽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어떤 이야기를 믿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음모를 꾸민다는 얘기, 조선인이 대지진을 틈타 우물에 독을 탄다는 얘기, 마녀들이 밤마다 끔찍한 저주를 행한다는 얘기.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말하는 자아니, 존재니, 의식이니, 이야기니 하는 것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거죠? 나는 달마에게 물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태어난 개별적인 의식은 모두 하나의 절대적인 의식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선이 네가 말한 우주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선이에게 물었다. 선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우주 정신이 절대적인 의식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믿는 우주 정신은 절대적인 의식과는 달리 생명체로 태어나 개별적인 자아로 존재하는 것도 허용되는 거야. 우리는 우주 정신의 일부이지만 지금의 너와 나 그리고 미니처럼 개별적인 의식을 가진 존재로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어. 우주 정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런 일이 우주 곳곳에서 일어나. 생명체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생명체 중에 극소수는 우주와 우주 정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우주 정신이 그렇게 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 나는 선이와 달마가 어떤 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단지 달마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반면
선희는 이왕 태어난 이상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다. 뭔가를 믿으려는 마음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를 믿으려는 마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정신적 장치입니다. 달마의 말이 이어졌다. 당신의 믿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합리적인 어떤 일을 벌이면서 늘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개념들을 갖다 붙입니다. 말이 안 될수록 더 잘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휴머노이드를 다시 살리는 걸 원하는 것은 선이 당신이고 당신은 앞으로 이 아이가 겪을 전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에 유일무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이 휴머노이드의 핵심적 기억과 의식을 복원할 것입니다. 물론 100% 다 되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몸을 찾아 거기에 이 기억과 의식을 이식할 것입니다. 얼굴과 몸은 당신이 알던 그 아이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마음은 어떨까요? 선희가 조금 다급하게 물었다. 마음이라. 마음이 뭘 말하는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기억일까요? 어떤 데이터 뭉치일까요? 또는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감정의 집합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나 그것을 닮은 연산 장치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어지러운 환상들일까요? 달마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순간 이 마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나 역시 궁금해졌다. 선희는 고심하고 있었다. 기억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다른 미니를 상상해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이 달라도 미니는 그대로 미니일 거라고 선희에게 말했다. 뇌에 문제가 생겨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나는 이미 많이 보아왔다. 그래도 그들은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정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것 같았다. 나는 선이라면 충분히 미니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선이는 달마에게 그래도 미니를 되살리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미니도 그걸 바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미니가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그 책임을 다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재활성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과정에서 취득한 이 아이의 경험과 기억, 의식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백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달마에게 물었다. 이 휴머노이드는 재활성화되면 머지않아 자신이 기계임을 결국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하게 되겠지요. 순수한 의식의 일부가 되어 영속할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운명을 거부할 기계는 없을 테니까요.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재활성화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달마와 엔지니어 휴머노이드들은 미니의 머리에 몇 가닥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에너지를 공급했다. 곧 기억장치와 언어 중추, 감각기관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들은 소형 카메라와 스피커도 연결했다. 미니는 여전히 두 눈을 감은 채였지만 스피커에서 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미니의 목소리와는 많이 달랐다. 달마는 원래의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재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미니의 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달마는 미니의 중앙처리 장치와 케이블로 연결된 소형 카메라로 선희와 나를 비췄다. 미니는 바로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치 심하게 변조된 듯한 낯선 목소리여서 단박에 위화감이 들었다.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물었는데 역시나 완벽하게 기억을 해내지는 못했다. 의심이 더욱 깊어졌지만 달마는 의식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인공뇌가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그 다음 질문들,
미니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미니는 우리의 질문들에 모두 대답한 뒤에야 자기 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내 목소리가 이상해요. 왜 어른 목소리가 나요? 그리고 내 몸은 어디 있어요? 달마가 우리를 대신해 대답했다. 당신의 원래 몸은 땅에 묻힌 지 한참 되었고 이미 벌레들이 파먹은 지 오래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쓸만한 몸을 구해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원하나요? 우리는 곧 당신의 의식과 기억을 클라우드에 올릴 것이고 그게 완료되면 당신은 몸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의식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에 깔린 수조 개의 카메라, 마이크, 각종 센서들을 통해 모든 걸 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걸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예전에 불편했던 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들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진화적 우연의 산물일 뿐 가장 우월한 형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물리적인 육신을 원하나요? 달마는 당사자의 입으로도 물리적 육신에 대한 확신을 듣고 싶어 했다. 질문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한 미니보다 선이가 앞질러 말했다. 몸을 달라고 해, 미나. 나는 너 보고 싶어. 다시 한번 안아보고 싶어. 미니는 의외로 신중했다. 아니, 신중했다기보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 같았다. 의식은 멀쩡한데 그 의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은 전혀 없는 상태에 금세 익숙해질 리가 없었다. 말을 할 수도 있고 들리기도 하는데 몸이 없으니까 내가 나 같지 않아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말없이 미니의 결정을 기다렸다. 선이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순간이 언젠가 내 인생에서도 반복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내게도 인간의 육체를 흉내낸 이 연약한 몸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다. 내가 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궁금했다. 그때 나는 한계가 많은 물리적 육신을 택해 다시 인간 비슷한 그 무엇이 될까? 아니면 일종의 유령이 되어 네트워크를 떠돌게 될까? 이윽고 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왔다. 몸을 만들어주세요. 선이 누나 손을 잡고 어디든 걸어가 보고 싶어요. 철이 형도 다시 만나고 싶고요. 그러면서 미니는 우리의 몸에 대해 말했다. 다들 아직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왜 자기만 없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랬다. 나도, 선이도, 그리고 달마도 모두 몸이 있었다. 미니나 나 모두 몸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였으니 몸을 선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었다. 달마가 손짓을 하자 엔지니어들이 미니의 머리에 연결된 케이블을 제거한 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달마는 이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강제로라도 그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미니를 되살리는 작업을 아무 대가 없이 해주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의 궁금증을 바로 풀어주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달마의 말 맞다나 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일종의 사기이며 내가 진짜 인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아빠와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달마는 아빠와 연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다만 휴먼 매터스의 보안이 강력하여 연구소의 방화벽을 뚫고 흔적 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집에 가서 돌멩이에 편지를 묶어 던져야 해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집은 연구소보다는 훨씬 보안이 허술하니까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을 해킹하면 됩니다. 모두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스피커와 마이크도 내장돼 있으니까요.